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더니 시장도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가 있었죠. 약간 좀 마무리되나 했더니 일단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그냥 은행이고요. 중소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은행인데 실리콘밸리 자금을 많이 하는 거죠.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주 고객인데 얘들이 뭐 예금도 맡기고 대출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벤처 캐피탈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자금을 하는데 요즘에 벤처 캐피탈 쪽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그냥 쥐약이거든요. 벤처 투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벤처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예금이 갑자기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뱅크런이 발생했고, 뱅크런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에 맡긴 돈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 IMF 때는요, 은행이 망하면 자기 예금을 100% 못 돌려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불과 한 10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거. 미국은 나름의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있겠죠. 우리는 뭐 5천만 원까지인가? 하여튼 예금을 보전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법 해당되는 게 한 3%밖에 안 된대요. 그럼 97%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예금 보호해줄게. 예금 오케이 해줬어요. 대신에 이제 주주나 채권은 이거는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일단 예금이 해결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안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넘버원이었고 2번, 3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류의 중소은행들이 도미노처럼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쥐약이고. 자, 지금 좀 특이한 게요. 비트코인은 올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것 같고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는 거죠. 참 슬픕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냐. 열심히 종목 공부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뭐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는 쪽이기 때문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불안해지긴 한데요. 그래도 충분히 지금은 금융당국 하에 관리 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십몇 년 전에 금융위기 겪었잖아요. 그때 은행들의 금융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좀 특화된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반적인 은행들하고 비교해서 도미노처럼 넘어질 거다, 베어스턴스나 리먼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열심히 종목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두 개인데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레벨업하는 회사. 우리는 약간 그렇죠. 주식쟁이들은 기본적으로 편견이 있어요. 어떤 종목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회사나 업황은 계속해서 변하죠. 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혁신한 회사는요, 해성DS입니다. 해성DS는 심플해요. 리드 프레임 하고 패키징 기판 하는 회사입니다. 심플하죠. 리드 프레임은 레거시 반도체죠. 레거시 반도체. 한 50에서 90 나노대. 이럴 때 하는 거죠. 이 패키징 기판은 플라스틱 기판이니까, 플라스틱 기판. 이건 심플해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IO 수가 한 300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늘게 발을 만들어도, 지네발 만들어도 이 300개가 한계인 거죠. 근데 패키징 기판은 아주 많죠. 뭐 1000개 이상까지 가죠. IO 수가 1000개 이상까지 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진화된 건데, 그러면 리드 프레임이 이 회사는 70% 매출이고 패키징이 한 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퇴출되는 시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게 레거시이긴 맞긴 맞는데 이게 차량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특히나 MCU, 쇼티지 사태의 주범이었던 차량용 반도체 MCU 쪽에서 대부분 리드 프레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ST 마이크로나 인피니언이나 NXP나 이런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이 이걸 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쇼티지 사태로 인해서 해성 DS의 장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이 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성 DS는 구리 가격의 코스트의 한 60, 70%가 구리 가격이거든요. 구리 가격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구리 가격의 변동성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번 쇼티지 사태로 인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예전에는 지들이 필요하면 엄청 많이 달라 그러다가 좀 안 나가면 그냥 막 주문을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업체들도 쇼티지 한번 겪어보니까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은 업황 자체가 좀 꺾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4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4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1992억, 영업이익이 310억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 감소는 했는데요, 실적 감소가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선방했고, 특히나 리드 프레임 중에서 자동차 쪽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 쪽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전부 자동차는 아닙니다. 다른 반도체도 있는데, 자, 요게 차량 반도체 쪽에서 한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분기로 보면 요 정도 하는데, 자, 차량 반도체 쪽이 탄탄하게 버텨주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진 거죠. 그래서 매출이 4분기가 QOQ로 한 마이너스 11% 정도 감소했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보면 되고요. 리드 프레임 쪽이 마이너스 한 16% 감소했는데 차량 반도체 쪽은 굉장히 적게 감소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고요. 작년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이 8,39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044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총으로 7,300억이거든요. 굉장히 싸죠. 2,000억 넘게 버는데 시총 7,300억인데,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피크아웃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전망을 보면요, 매출은 한 8,400억, 작년 수준만 매출하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한 1,400억. 이익이 많이 깎이죠. 이익이 많이 깎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총 7,300억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일단 릴토리 같은 공정 효율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공정 효율화를 통해서 지금 전방 시장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국내 창원에서만 100% 생산했어요. 근데 요거를 작년에 풍산에서 필리핀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PSMC. 여기 필리핀 법인인데요, 필리핀 쪽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했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쪽을 이쪽으로 보내면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진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서진 시스템. 요즘 TVN에서 서진이네 핫한데, 그죠? 네, 서진 시스템이고요. 이서진 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농담이에요. 자, 이 회사는 통신장비. 여러분 웃어야지 복이 오는 겁니다. 네. 자, 통신장비 부품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 쪽,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쪽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 부품 이쪽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휴대폰 이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으로 2,210억 정도 통신 장비 부품 쪽을 했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통신 부품이었고요. 올해는 한 2,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쪽이 지금 뭐 성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작년에 1,9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4,0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성장세가 가파른 편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 쪽이
52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570억 이 정도만 하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이 좀 꽤 괜찮습니다. 작년에 1480억 했고요. 올해는 한 200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의 포인트 딱 나오죠. ESS가 제일 성장이 좋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이 두 번째. 요 두 개가 거의 성장의 포인트죠. 물론 통신 장비 쪽도 올해도 괜찮습니다. 요게 올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은 거래처 다변화, 그리고 제품 다각화. 자, 요게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참고로 서진 시스템은 금속 관련 부품을 초기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껍데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데기, 금속 부품 쪽, 그런 다이캐스팅이나 이런 걸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랩 리서치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요. 이쪽에 반도체 부품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도 108%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ESS 쪽은 에너지 전환의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국산이 배제되면서 이게 반사이익을 굉장히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작년 4Q 한번 실적 보겠습니다. 4Q 실적이요. 매출이 2351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265억 나왔습니다. 자, 22년 연간으로는요. 매출 7876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어요. 444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속도를 보여줬고요. 현재 시총이 한 6,6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자, 23년 전망이 중요하죠. 네, 23년 전망이 중요합니다. 요 전망이 맞다 그러면 올해 주가 많이 오를 거니까 나중에 네, 한번 댓글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1조 2,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시장 컨센 비해서 조금 낮게 잡은 거거든요. 굉장히 세죠. 네. 444억 벌던 회사가 지금 이익이 거의 3, 4배 수준까지 늘어나는 거고, 매출도 거의 8, 90% 늘죠. 자,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ESS하고 반도체 쪽으로 여기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급식님이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양질의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책을 사서 완독했는데 대표님 강의 영상을 처음부터 다 본 입장이라 그나마 이해가 조금 되었던 것 같아요. 문자로 보면서 강의 내용들, 그림들이 떠올라서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빗장이 풀리면서 삼성에서 투자했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타격을 어느 정도 받을지 가늠이 안 되었어요. 주가도 미리 염려하며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국산화 이슈가 있는 소재 업체를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이슈였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스탠스죠. 네. 남들은 몰려있는데 이분은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타이밍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보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관련 소부장 업체들 주목해서 보시고요. 왜냐면 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이재용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재를 가지고 일본이 이미 무기화하는 것을 봤어요. 이거를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일본 소재 다 쓰지 이렇게 할까요? 일본의 정권이 바뀌거나 또 우리가 정권이 바뀌거나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소부장 국산화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놓은 거는 삼성이 향후에는 차세대 기술 로드맵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좀 지분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혹시나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나름이겠지만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실력 있는 회사들, 실적 나오고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연초 영상, 연말 영상 보면 저도 틀린 거 많거든요. 물론 맞힌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항상 투자의 판단은
직접 하셔야 되고요. 저 이영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